다음 미스테리. 첫 번째 미스테리는 너무 잔인하고 역겨워서 저번 베트남 사건과 같이 아마 멤버십으로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글을 읽어드리는 거고 또 철저하게 사진들이 또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 내용이 잔인무도해서 제가 수위 조절을 좀 실패했습니다. 글만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이 좀 정서를 많이 해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전 사실. 자, 다음 미스테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리플리 증후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리플리 증후군 관련 사건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머리 스타일만 다르고 안경이나 생김새 이런 게 다 똑같았어요. 이 사람 뭐지? 도플갱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무려 48개의 대학교에서 포착된 한 남자. 혹시 영화 여고괴담이라고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졸업 앨범을 보면 매년 똑같은 얼굴이 나오는 여기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째 신입생이 되어 돌아오는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당시 홍익대학교 재학생 김경수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졸업 앨범에 여기 홍대 존재하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신입생 이동현, 홍익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신입생 이민규. 그들은 놀랍게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하대학교 수학과 새내기 모임에도 그는 등장합니다. 저희 제작진은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맞아요? 네. 혹시 닮은 사람은 아닌가요? 당시 인하대학교 재학생 김진기 씨는 형제가 아닌 이상 이 사람 맞아요. 전국 방방곡곡 48개의 대학교에 동일 인물이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는 사건. 그의 행동은 다른 신입생들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를 목격한 재학생들의 진술입니다. 저희 인하대학교 신입생들은 보통 학교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안면을 트는 그런 과정에서 무례한 부탁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은 밥 사달라 뭐 이런 말 사실 쑥스러워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한테 오더니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그러질 않나. 참 특이한 친구였어요. 당시 연세대학교 재학생이었던 배수연 양. 제가 듣기론 스테이크까지 얻어먹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모임 같은 거라면 돈을 걷잖아요. 그때 오늘 돈 안 갖고 왔다. 혹시 빌려줄 수 있어요? 다음에 갚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모임 회비는 내지 않고 선배들에게 비싼 음식만을 고집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그의 얼굴이 낯이 익다고 하는 연세대학교 고학번 학생들. 지금부터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연세대학교 재학생 최세한. 그는 졸업한 지 꽤 됐습니다. 그때 11학번 김태석, 경영학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아리 가입하고 싶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동아리 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로 와서 그냥 같이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매년 신입생이 되어 돌아오는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신입생 엑스맨으로 불리는 그 남자. 엑스맨은 48개의 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임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엑스맨은 동아리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그 친구가 동아리에 소속된 사람들 이름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 동아리에 국제관계학과 친구들이 있나? 이런 것들도 물어봤었고요. 신입생으로선 일반적으로 묻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이름과 학과를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입생 엑스맨이 직접 작성한 동아리 입회원서. 관동대학교 동아리 MT에서 촬영한 사진. 관동대학교 재학생. MT 간 이후에는 그 친구를 만날 수 없었어요. 연락도 안 됐었고요. 이름도 다 가짜였어요. 과, 기숙사도요. 가짜 이름과 학과를 들키지 않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 그는 그런 치밀함 속에 모두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가방이 자연스럽게 열려 있어서 뭐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었는데 거기에 각 학교 신입생 명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큰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 거의 모든 대학교 동아리 홍보 책자. 그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집에 가는 차비를 빌려달라고 해서 차비를 빌려줬었던 기억이 나요. 현금이 없었는데 모임 비용을 혹시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모임 비용이 그때 2만 원 정도였거든요. 막 울면서 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집에 빚도 몇 천만 원 있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더라고요. 6년간 이어져온 엑스맨의 행적. 대학생들을 노린 신종 앵벌이었을까요? 취재 중 엑스맨의 고등학교 동창생에게 연락이 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셨다고요? 네, 진짜 충격적이었죠. 원래 그 친구 그런 성향의 애가 아니에요. 되게 학교에서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친구 집에도 가봤어요. 집안은 굉장히 좀 잘 사는 편이었어요.
실제 엑스맨의 주소지는 고급 아파트였는데, 그렇다면 신종 앵벌이가 아닌 것이었을까? 몇만 원 푼돈 받으려고 그렇게 범죄?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던데요. 아이, 진짜 제가 왜 저런 일을 하지? 가명을 사용하던 엑스맨은 진짜 신입생의 이름을 도용하기도 했었다고. 이준성, 이름 사칭 피해자. 처음엔 학교 번호로 문자가 왔었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이 연기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동네 친구들 중에 여기 같은 과로 온 친구들이 있어서요. 물어보니까 일정 변경이 되는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예정대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준성 씨, 그렇다면 준성 씨를 계획적으로 속인, 그를 마치 도플갱어처럼 현장에서 맞닥뜨렸을까요?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선배래요. 저는 그래서 선배님, 제 주변 친구도 같은 학교 다니는데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저한테 오지 말라 그러세요? 사실 다 확인해 봤더니 일정이 연기된 사실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너 학교 생활 못하게 만들겠다고요. 경영학과 이준성으로 수강 신청은 이미 되어 있었고, 학교 시설물 역시 배정이 끝나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저는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 주민등록증에 그 사람이 자기 사진을 넣어서 재발급을 신청했더라고요. 단순히 신입생으로 위장한 것을 넘어서서 신분증 위조를 하게 된 오늘의 주인공. 고등학교 시절 선량하고 내성적이었던 엑스맨.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리플리 증후군. 일단 단순한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진짜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며 마음속으로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로 거듭나게 된다. 리플리 증후군. 여기 자기 행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어떤 특별한 감정의 후회나 또는 죄책감 같은 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 이런 행동을 6년 이상 했다 그랬죠. 범죄심리학과 교수로서는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저도 처음 봐요. 전국을 돌며 엑스맨을 찾아 나선 제작진. 수소문 끝에 공공도서관에서 엑스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기 학생들한테 제보가 들어와서요. 저희와 잠깐 인터뷰 좀 하실까요? 왜 이런 짓을 하시는지, 대학생들 모임에 왜 자꾸 가시는지,
그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좀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대학교에 이 새내기 배움터 같은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왜 그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챙겨주잖아요. 누구한테 사랑받고 누가 나를 잘 챙겨주고.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따돌림을 당했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도 없었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제 친구 아버지였는데 저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 대학교 갔니? 전 재수해서 땡땡 대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너 공부 되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신가요? 저한텐 중요해요. 이 사람이 주로 대학과 관련된 콤플렉스가 있지 않을까, 학력 콤플렉스 같은 게 좀 있어 보이는데요. 신입생 엑스맨의 대학교 동기. 아버지가 학교 교수님이니까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랬던 거죠, 사실. 스포츠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긴 마련이고 대학 입시에는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있긴 마련이다. 제 시간표도 아빠가 알아서 짜주고 저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누나들이 대학교를 다 잘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대학 잘 가겠지 뭐 이렇게. 저도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 남한테 들통나고 이런 거 저도 고치고 싶어요. 좋은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자기를 환영해주고 수용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내가 좋은 학교, 내가 꿈꾸는 학교,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교에 못 가면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다른 데 부여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회가 바라는 허구적인 삶을 내가 꾸밈으로써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해당 영상 유튜브 댓글에 주인공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본 내용의 제보자입니다. 인터뷰도 했어요. 부끄러우니 누군지는 말 안 할래요. 내 영상에 저 엑스맨은 놀랍게도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현재 나이는 이미 89년생이고요. 대학교를 다니기는 어려우니 요새는 알바로 전향해서 피해를 입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보 당시 14년도 신입생 명단을 소지하고 있거나 실제 면접 질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제보자였군요. 이 친구의 현재 근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 대학생, 신입생으로는 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알바로 전향해서 여기저기 또 피해를 입히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송에선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제보 당시 14년도 신입생 명당 소지하고 있었고 실제 면접 질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영상에 나온 엑스맨은 신입생과 면접 관련 리스트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중요한 개인정보 입시 정보들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저도 의문이에요. 참 기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요, 아버지가 와이대 교수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것 같은데 이 영상 메시지처럼 아들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뭐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는지. 엑스맨이 꼬리가 길어서 잡히면 어머니가 훔쳐간 물건은 피해자들 물건 돌려주고 돈은 갚으면서 이 친구 어머니가 애를 먹고 있어요. 여전히. 엑스맨 못 잡은 피해자들은 그마저도 받지 못했죠. 이 자질구레하게 참 여기저기 피해를 많이 주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야, 씨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참 괴물이다, 괴물. 씨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이 없네. 노 라이퍼. 자기 인생이 없는 새끼네. 89년생이면은 이제 38인데 나보다 2살 어린데 이 병신 새끼. 씨발. 보고 있냐, 엑스맨? 정신 차려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아, 씨발. 어떻게 보면 어쩜 이렇게 실패작이 태어났을까? 병신 새끼고. 아, 존나 쓸모없고 하찮다, 이 새끼.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진짜 완전 큰 불법을 저질러 갖고 뭐 교도소에 갔다 오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잡범이야, 잡범. 개잡범. 골 때리네요. 아, 무섭다. 근데 씨발 대학교를 몇 개를 줬대네. 전국 방방곡곡 48개 대학교. 그러니까 얘는 그 사실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입생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또 파릇파릇한 이 성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대학생으로서의 첫 시작을 포문을 알리는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이제 막 모임 아주 바빠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에너지 넘치는 젊은 그 행사들 그 안에서 그런 에너지를 느끼고 자기도 그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동질감 이런 거 막 느끼면서 와, 좆대네. 아버지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새끼는 실패작인 거야, 실패작. 어디서 저런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포기했죠. 예. 자식 농사 하나 말아먹고, 예. 다른 이제 자식들은 다 좋은 대학교 가고 그랬나 봐요. 토크온에서 봤던 그런 괴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위가 좀 무섭다, 난 이게. 어. 저 짓을 씨발 10년 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 10 몇 년을. 재밌나 봐. 아무튼 미스테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미스테리를 다뤘는데 하나는 너무나도 수위가 높아갖고 좀 저도 애를 먹었던 미스테리가 있었고, 방금 했던 이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 관련된 그런 그 사건 사고들이 꽤나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예. 그 실화를 바탕으로 나온 영화도 있죠. 예. 맷 데이먼과 주드로 주연의 이 리플리라는 영화도 있죠. 너무나도 질투를 하고 너무나도 그 질투심이 나를 잠식해서 이제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일종의 정신병. 거짓말이랑 이 확연히 다른 거죠. 자기 자신마저 속여버리는 게 거니까 허언증이죠, 허언증. 예.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그런 롤모델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롤모델들은 무엇이었나? 아마 대다수가 연예인이었겠죠. 잘생긴, 키도 크고. 근데 이제 그게 그 롤모델의 이 타겟이 일반인이고 그랬다면은 충분히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지원아, 군산 해돋이공원 오빠다. 오늘은 하늘의 염려가 지나쳐 하늘도 우리를 우려하는 우리의 구름들이었구나. 지원아, 저도 롤모델이 있어요. 네, 저는 미스터 비스트가 제 롤모델입니다. 예. 그처럼 되고 싶네요. 몇 조를 가진 미스터 비스트. 일론 머스크가 채널 뭐 1조에 팔라 그랬는데 안 팔았대잖아. 1조 더 가격 더 많이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미스터 피자 쳐드십시오. 갑자기 미스터 피자가 먹고 싶네요. 미피 좋다. 어. 형 비트코인으로 150번 유튜버가 어제 3천만 원 됐어. 위로를 해줘야 될까? 구라 질 비응신아. 150억이 어떻게 3천이 되냐 새끼야. 사람이면은 1억이라도 빼고 몇 천만 원이라도 뺀다. 5천이라도 뺀다. 까잡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응? 지랄하네. 여기 띵.
이제 들어와서 그런데 미스테리 끝났을까요? 여기 비트코인으로 150억을 벌게 된 한 남자의 사연. 150억 천만 다. 그의 현재 재산은 놀랍게도 3천만 원 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의 믿기지 않는 놀라운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안 할게.